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과 유포 피해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당하는 성착취뿐 아니라 딥페이크와 SNS로 벌어진 성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사회. 오늘은 5년 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렸던 대학생 기자이자 현재 반성착취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원은지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은지입니다. 예, 원은지 활동가는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습을 가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은지 활동가님, 현재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잠입 취재 등 반성착취 활동을 하고 계시죠? 시청자분들께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인지 소개 좀 먼저 해주실래요? 네. 우선 2019년 여름에 N번방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 잠입해서 네.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후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취재를 위한 추적을 함과 동시에 예. 이제 경찰과 협조해서 네. 이 가해자들의 단서를 찾는 일을 했습니다. 예. 그 뒤로도 N번방 사건 외에 있었던 텔레그램 안의 딥페이크 사건들, 네. 그리고 불법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건들, 또한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렸던 여러 아동 청소년 성착취 사건들을 취재 보도했습니다. 예. 그 후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제보가 잇따라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건을 경찰이 더 열정적으로 수사를 해줄 수 있는지, 또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알고 좀 취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나요? 처음에 이 디지털 성범죄를 좀 취재하게 된 계기는 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언론을 전공했었습니다. 아. 그때 사회에서 좀 가장 이슈가 불법 촬영, 또 이제 버닝썬 사건과 같은 네.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또한 여성인지라 좀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좀 승화할 수 있을까 아. 해서 이제 다른 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네. 이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예. 최근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고 유포하는 단체 채팅방도 성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또 이제 제보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강원도의 경우에는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의 나체 합성물을 공유하고 조롱한 가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활동가님께서는 해당 사안을 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N번방 사건을 처음 알게 된 2019년 예. 7월, 8월 그때부터 5년 전부터 이 텔레그램 안에서는 이런 아.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판을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특히 최근에 이제 10대 가해자들이 좀 많다 이런 보도가 나면서 네. 이제 많은 양육자분들과 그리고 학교에서 네.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5년 전부터 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잡히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기세등등한 가해자들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져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트리거가 없었을 뿐이지 만연했던 범죄였네요. 네, 그렇게 좀 맞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어떤 딥페이크라는 범죄가 네. 사람들에게 어떤 범죄인지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성범죄이고 또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도 좀 진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네. 막상 범인을 잡아도 처벌이 좀 약하게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 범죄가 정말 중대한 성범죄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오시면서 주로 어떤 그 매체들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사실 이 여기 이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알고 계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X, 이제 전 트위터죠. 네. 이런 카카오톡, 뭐 이런 여러 메신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사진을 합성을 해서 텔레그램이라는 보안 네. 메신저를 통해서 유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범죄는 여러 온라인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걸쳐서 양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SNS 사용을 좀 자제하자, 또 사진을 비공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좀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방향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고 더 큰 문제는 피해자 탓으로 그러니까 원인은 피해자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접근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 피해자 중에는 네, 네. 온라인에 피해자가 올린 사진이 없을 경우에 그냥 이제 같은 교실에 친구를 몰래 찍어서 그것을 이제 불법 합성하고 유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공간이 아무리 온라인 공간에서 네, 사진을 네. 내린다고 해도 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런 네. 범죄에 대한 인식이 네. 전혀 이제 중대한 범죄다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라고 봅니다. 이게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인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활동을 하시면서 그럼 피해자가 뭐 자책을 하거나 더 좀 그런 경우도 좀 있었나요? 이제 피해자가 본인의 사진을 이제 SNS에 올린 것 자체를 뭐 그러게 왜 그런 사진을 올렸냐라는 네. 식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또 다른 피해는 네. 이제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이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건데 네, 네. 텔레그램이라는 거는 잡기도 어려운데 뭐 네. 하러 그렇게 그건 어차피 가짜인데 그냥 너가 눈 감고 지나가면 되는 일 아니냐라는 식의 2차 피해 유발도 있었습니다. 예. 올 초에도 서울대에서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개인 신상까지 유포가 되면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조롱과 음란 메시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불법 합성물 제작 실태가 좀 어떻고 이런 사건 사이에서도 좀 공통점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사건이 네. 2년 넘게 제가 그 안에서 그렇게 성착취,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그런 불법 합성물을 보내면서 네. 이제 어떤 음담 패설을 이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가해자와 제가 그 사람의 단서를 잡기 위해 2년 가까이 대화를 했습니다. 네, 그 대화를 하고 또 다른 어떤 불법 합성 대화방에 있는 가해자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여성을 본인들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어떤 성기나 아니면 어떤 성적 대상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저지르는 일에 죄의식이 없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행위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배덕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도덕적인 그런 사회의 규율을 깼을 때 느끼는 쾌감 이 정도로 이 범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인 것 같은데 혹시 가해자도 좀 만나 보셨는지 그들이 보기에 이제 평범해 보이는지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의 재판 방청을 네네. 갔는데요. 네. 겉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멀쩡해 보였나요? 그쵸.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텔레그램 안에서 끔찍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 네.
N변방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5년이 지금 지났어요. 네. 지금은 좀 어떤 문제를 좀 대면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떤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를 저는 5년 가까이 취재를 했고 또 네.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상황 그리고 네. 일상 상황을 네. 계속 들여다본 사람의 입장으로 네. 피해자분들이 느낄 고통 중에 음. 본인의 피해를 성범죄 피해를 세상에 말했을 때 음.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겠구나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5년 동안 저는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외면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많은 분들이 중대한 성범죄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네. 같이 이렇게 뭔가 지역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제 수사 과정의 어려움이나 네. 아니면 법적인 사각지대 등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라도 피해자들이 좀 용기 내서 본인의 피해를 증언하고 또 이 사회에 뿌리내린 이런 성범죄를 좀 드러낼 수 있도록 네. 다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범죄물에 대한 이제 보도를 보면 뭐 능욕이다, 뭐 제2의 N번방이다. 사실상 가해자의 표현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표현, 어떤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이 불법 합성, 그러니까 네. 딥페이크만 하다가 본인들끼리 이 딥페이크한 사진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들을 유포하는 걸 넘어서서 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그 피해자의 반응, 그러니까 공포를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또 나아가서는 네. 이런 불법 합성물을 너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면서 성을 착취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박사방, N번방처럼 피해자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성착취까지 하는 건데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로 시작해서 성착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좀 경계가 느슨한 그런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라도 이 딥페이크가 가짜 범죄다, 가짜 성범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 활동을 해오시면서 그 가해자들한테 좀 위협이나 협박도 좀 당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제가 이 딥페이크 사태가 이제 네. 8월 말부터 불이 붙으면서 네. 여러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중엔 피해자들의 제보도 있지만 네. 이제 저를 위해서 이 텔레그램 안에서 모니터링하는 분들의 제보도 있어요. 네. 네, 그중에 이제 어떤 기자들을 능욕하는 그런 네. 대화방에서 네. 뭐 원은지를 이제 딥페이크 할 사람을 구한다. 원은지 얼굴 사진 있는 사람 있냐? 이렇게 하면서 좀 저를 찾는 듯한 대화 내역을 제보받기도 했습니다. 끔찍하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네. 수사와 처벌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이 성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의 가능성을 여러 방면으로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가해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라는 걸 국가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봤을 때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 본인의 범죄가 만천하에 밝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 개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끝으로 시청자분들한테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해주시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네. 분들 중에 이런 딥페이크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수사기관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를 통해서 네. 도움을 받아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꼭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주위에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이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제 안내해주는 네.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네. 좀 어디로 좀 연락을 하거나 좀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일단 각 지역에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네. 또 1366이라는 여성 긴급 전화 또는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 민우회, 네. 또 YWCA 예.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예.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반성착취 활동가인 원은지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